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7월 27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매수 체결이 됐고요. 네, 엔지캠 생명과학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를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제가 지금 잠깐 또 다른 종목 보는 사이에 이탈이 좀 나왔네요. 자, 이거는 매도를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신성통상 매수를 좀 해봤고요. 일부 물량 좀 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아래쪽에다가 매수 대기를 좀 해놨습니다.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신성통상이 바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네요. 이 물량은 체결이 안 되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일부 물량 좀 체결된 거는 수익 줄 때 전량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취소해 보도록 할게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신성통상 일부 물량이 체결이 됐고요. 아직 다 체결이 안 됐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매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물량 체결이 안 된 게 좀 아쉽네요. 일단 요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신성통상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매수 대기했던 물량이 아깝게 좀 전량 체결이 되지 않고 한 3분의 2 정도 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신성통상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신성통상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일봉에서 보다시피 오늘 좀 갭상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시가개 매매 대응으로 매매를 좀 했고요. 매수는 잘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요거는 좀 지우고요.
자, 요 자리 10만 한 3천 원 자리에다가 제가 일단 매수 대기를 좀 했었죠. 10만 4천 원에 아마 매수가 됐을 거예요. 라운드 피겨에다 제가 좀 살짝 위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체결이 돼서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제가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죠. 절반 물량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한 2%좀 상승이 넘게 나올 때. 자, 그랬더니 얘가 좀 아래로 빠졌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이탈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이탈로 보면 안 됐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매매하고 나서 매매를 마무리하고 나서 좀 후회를 좀 했어요. 자, 여기 이탈이 나왔을 때 사실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은 1차 라인, 2차 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방법인데 제가 오늘 좀 다른 거 오전에 종목들 좀 돌려볼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얘를 조금 소홀히 좀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매수가 돼서 절반 익절까지는 잘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빠졌을 때 이쪽 아래쪽에다 차라리 추가 매수를 대놓던가 아니면 홀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가 이제 반등 줄 때 여기 이제 본전가에서 거의 정리를 해갖고 절반 물량만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 일봉상 제가 보통 이런 종목 시가개 매매 대응을 하면 이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이런 자리에서 2차 매수 대응하거든요. 그리고 손절은 2차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4% 정도에다 제가 손절을 걸어 둡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매수 대응을 해요. 아니면 2차 매수를 뭐 이런 대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분봉상 움직임을 보고 조금씩 달라지는 방법이긴 한데 자, 어쨌든 2차 매수를 뭐 이 자리가 됐건 이 자리가 됐건 이제 했으면 되는데 제가 1차 매수만 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1차 매수만 하고 반등 줄 때 살짝 2% 구간에서 이제 익신을 하고 이거를 이제 이탈이 났다고 생각하고 분봉만 보고서 제가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반등 줄 때 이제 전량 물량을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버렸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아쉽게 물량을 좀 털리고 절반 물량만 좀 수익 실현을 했는데 분봉상 보면은 사실 요런 살짝 이탈한 자리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 지지라인 이탈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홀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아쉽게 털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거를 수익을 제대로 내지를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는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시가gen 매매 대응으로 수익을 내고 또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신성통상을 좀 매수를 했어요. 자, 신성통상은 오늘 일본 제철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법원 판결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배상을 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자,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는 날이 8월 초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주말간에 좀 뉴스가 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애국 관련주인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일단은 모나미가 대장이죠. 모나미가 대장이고 모나미가 아침서부터 일찍 강하게 쳤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침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얘는 이제 지지저항을 활용을 해서 좀 무슨 돌파라든가 아니면 뭐 정거장 매매 대응할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성통상을 제가 이등주로 좀 봤던 거고요. 자, 신성통상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제가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오는 걸 보고 여기다가 제가 분할로 이제 물량을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위쪽 것만 체결이 되고 이제 아래쪽 게 체결이 안 됐죠. 여기서는 제가 매수 대기를 안 했고 여기서 이제 매수 대기를 해서 여기서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일단은 제가 물량을 다 정리를 하고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지켜봤죠. 자, 그랬더니 얘가 모나미가 이제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는 돌파가 나올 때 얘도 이제 이런 자리 돌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여기서 잡았죠. 그래서 다행히 또 아래 꼬리에서 딱 체결이 됐어요. 근데 전체 물량은 또 체결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 물량만 체결이 돼서 반등 나올 때 제가 또 분할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의 상승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수익 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좀 흔들고 결국에는 이제 또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모나미가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오늘 2,5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장대 항봉으로 좀 뚫어줬잖아요. 이제 모나미가 대장이고 모나미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나미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몸통 라인 고점을 돌파를 했긴 했지만 꼬리 라인은 조금 돌파를 못했고 거래대금이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대금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신성통상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돌파는 못했지만 이런 이제 앞에 전고점 매물대는 깔끔하게 지금 돌파를 해놨고 앞에 이제 이런 큰 매물대는 아직도 멀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모나미가 일단 내일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신성통상도 강한 종목이긴 해요. 얘도 이제 거래대금은 활발히 터졌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국 관련주 일본하고의 갈등 문제로 인한 모나미와 신성통상이 오늘 아마 시장에서는 좀 가장 강했던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지캠 생명과학 또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급락을 했잖아요. 신풍제약하고 신일제약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여러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얘는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또 거래대금 돌파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잘 봐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미 FDA 치료제 임상 이상 이제 신청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이 좀 됐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도 내일 좀 잘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징주들을 좀 보면 SFA 반도체가 오랜만에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이 종목은 뭐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한참 동안 또 이렇게 진폭을 반복을 하다가 전고점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자, 윗꼬리는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을 굉장히 좀 나름대로 크게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으로 뽑아줬거든요. 얘는 뭐 세력주 느낌보다는 약간 수급주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도 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주 종목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수급주 매매 관련해서 내일 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웹젠이라는 종목도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얘는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 윗꼬리도 좀 달렸고 거래대금이 좀 약하죠. 그래서 정고점은 돌파를 하긴 했지만 조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한번 보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도 웹젠하고 비슷하죠. 높은 구간이고 윗골이 좀 달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꼬리 매물 때는 돌파를 했지만 3일 전, 4일 전서부터 거래가 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거라 연이은 상승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요새 이제 뭐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높은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있고 오늘 또 거래대금이 4천억이 넘게 터졌잖아요. 거래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터지고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좀 높다. 그래서 얘도 내일 좀 일단은 지켜보는 종목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산업이라는 종목도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도 연이어서 계속 거래 터지면서 연이은 상승으로 봐야 되겠죠. 뭐 여기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는 모습은 좋아요. 예,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은 벌써 1,100원짜리에서 거의 2,000원짜리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거의 두 배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항상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상승분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를 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급락을 할 때는 이런 높은 자리에서는 진짜 신풍제약이라든가 신일제약 같은 경우를 보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높은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할 때는 본인이 정한 손절 라인이라든가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지 저항 라인을 잡아서 빠르게 물량을 정리하고 손절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해야지만이 손실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도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또 5일선을 회복을 했죠.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사도 오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도 오르고요. 그리고 시장에 악재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호재가 있으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시장은 악재고 호재고 수급이고 그냥 상승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종목에 국한된 일부 산업 섹터에 국한된 제약바이오 오늘 무너지긴 했지만 저번 주는 뭐 거의 시장을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테마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의해서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내야지 어떤 종목들을 좀 홀딩을 해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해서 지금은 수익이 나기가 조금 어렵다. 시장 주도주들은 물론 다른 상황도 있긴 한 종목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잘 좀 방어를 했고요. 여전히 이제 상승 추세에 5일선 위로 캔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자, 오늘 신풍제약하고 신일제약이 또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신풍제약부터 좀 볼게요. 자, 신풍제약이 오늘 결국에는 하한가를 들어가면서 거래를 엄청나게 터뜨렸죠. 자, 종가, 저가, 하한가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 매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들의 매도 물량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물량을 터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물량을 털 때 이렇게 뭐 쌍봉을 만들면서 털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낮은 이런 쌍봉을 만들고서 털기도 하죠. 아니면은 삼봉을 만들기도 이렇게 만들면서 털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봉으로 이 급등주가 그리고 시장의 어떤 테마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외봉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반등 구간을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매매를 조금 하긴 하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신풍제약은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큰 급락이 났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거의 뭐 50% 이상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분은 굉장히 좀 과하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또 이제 대기 매수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급락이 떨어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공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거의 뭐 점상한가 비슷하게 이제 들어갔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살짝 들었다가 결국에 하한가에 바로 꽂혔는데 거래가 별로 안 터졌죠. 자, 이렇단 얘기는 내일 이제 한 차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요동을 칠 겁니다. 뭐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땐 크게 요동이 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일단 한번 크게 빼겠죠. 그랬다가 뭐 들었다가 또 뺐다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많이 터질 겁니다. 거래가. 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이제 음봉으로 터지겠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단기 매매자들의 서로 매수와 매도의 이제 물량들이 섞이면서 엄청나게 또 위아래로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일제약은 내일 한 차례 좀 깊게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또 뺐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차례 반등의 타이밍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 그래서 내일 저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시거나 좀 많은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 공략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하시는 용도로 좀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신신제약이라든가 또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좀 급락이 나왔고요. 또 유유제약도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죠. 유유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하한가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그 이슈들이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급락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목들에 이제 대응을 하시기는 조금 위험하니까 움직임을 관찰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좀 잘 챙기고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